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세 대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전세 대란이 일어나며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래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 가격이 폭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2년간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면 좀 안정될 거라 그랬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년간만 위기를 넘기면 좀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먼 미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조건 1은 1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그리고 공급량은 2만 채, 수요량은 2만 채로 가정했어요. 그리고 신규 수요자는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 대 수요량은 2만 채 대 2만 채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대1이 되죠. 경쟁이 없죠. 그래요. 이런 경우 특별한 가격 변동은 없죠. 다음으로 신규 수요자 3,0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게 맞죠. 더 현실적이죠. 그러면 공급량 대 수요량은 2만 대 2만 3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15 대 1이 되죠. 2만 3천에 2만을 나누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분석법이죠. 현실이라 해서 다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하자면 무엇을 가정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 감소 정책을 쓰고 있죠. 물론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전세 아파트를 감소시키려고 하죠. 의도가 그랬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거죠. 전세 공급자가 누군가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들이죠.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고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매수를 금지했죠. 그러면 전세 아파트 공급은 더 이상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썼나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고 서울 아파트를 가리키죠.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고 팔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죠. 주로 어떤 정책이 동원되나요? 세금 정책과 규제가 동원되고 있죠. 따라서 사지는 못하고 팔 수밖에 없으니 전세 아파트는 자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요. 전세 아파트 감소율을 5%라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2만 채가 19,000채로 줄어들겠죠. 공급량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하나 더 추가한 거죠. 19,000채 대 23,000채가 되죠.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21 대 1이 되죠. 그래, 좀 더 높아졌죠. 그래요. 하지만 어떨까요? 1.15 대 1이든 1.21 대 1이든 공급자가 그래요. 접하는 수요자는 한 명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이들은 2명을 접하겠지만 그래요. 1.15 대 1이나 1.21 대 1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접할 경우는 이제 한 명의 공급자, 한 명의 수요자를 접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전체적으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니까 올라가겠지만 서서히 올라가지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됐죠. 임차인의 5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2년 전세 계약을 하죠. 뭐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2020년 8월 1일부터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해졌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은 19,000채인데 50%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하니까 시장에 안 나오겠죠. 뭐 시장에 나온 거는 9,500채죠. 그래요. 수요랑 어떻게 되나요? 50%는 계약갱신 청구를 못한 게 되죠. 대한민국 법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있죠. 뭐 실수요자가 입주하면 못하죠. 그래요.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지 못한 이들도 그 전세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요량은 9,500채에다가 신규 3,000채를 더하면 되죠. 12,500채가 되죠. 그럼 공급량 대 수요량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 대 수요량은 9,500대 12,500이 되고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32대 1이 되죠. 좀 더 높아졌죠. 그래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떤가요?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래요. 원인이 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수학적으로 확인이 되죠. 수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근데 1.32대 1도 그렇게 경쟁률이 심한 건 아니죠. 그전보다는 더 많아졌지만.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구하고 있죠. 경쟁률이 뭐 2대1, 3대1도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좀 조정을 해봤어요. 공급량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을 수도 있겠죠. 우선 1년간 전세 아파트 감소율이 10%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공급량이 줄겠죠. 또 어떻게 하면 공급량이 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임차인 8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했어요. 50%에서 80%로 늘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아파트 수가 18,000채니까 전세 아파트 공급량은 이제 20%만 공급되죠. 80%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3,600채가 시장에 나오겠죠. 전세 아파트 수요량 어떻게 되나요? 신규 3,000명 그리고 또 3,600명은 또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겠죠. 총 6,600명이 되죠. 그러면 공급량 대 수요량은 3,600 대 6,600이 돼요.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83 대 1이 돼요.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죠.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급량을 또 더 건드리긴 그러니까 이번에 수요량을 한번 증가시켜 봤어요.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신규 수요자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봤어요. 전세 아파트 수가 18,000채인데 수요량만 증가하는 거죠.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하는 거죠. 8,6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 대 수요량은 3,600 대 8,600이 되죠. 그럼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2.39 대 1이 되는 거죠. 많이 증가했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현실에서는 더 심각하게 보이죠. 생각보다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요량도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에서는.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특별한 조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전세를 살던 이들 중에서 일부가 아파트 구매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이렇게 변수를 넣어봤는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변수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1년 차에서는 2.39 대 1이 되죠. 그럼 2년 차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2년간 하죠. 2년 전에서 2년 차에는 1년 차는 이렇고 2년 차에도 똑같은 조건이죠. 2년 전에서 1년 전 사이 전세 계약을 한 이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39대 1이 되죠. 그래요. 3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갱신을 시작한 1년차에 신규 계약한 이들이 이제 80%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죠. 그래요. 계약갱신 청구 안 한 이들이 있겠죠. 신규 계약한 이들의 80%가 계약갱신을 청구하겠죠. 계약갱신 이미 한번 청구한 이들은 계약갱신 못하겠죠. 그런 물량들은 시장에 나오겠죠. 계약갱신 청구했던 아파트들이 14,400채였죠. 그리고 3,600채는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은 아파트였죠. 전세 아파트는 매년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죠. 그러면 전세 아파트 수는 18,000채에서 1,800채가 감소하겠죠. 이거는 14,400채에서 공제하면 되겠죠. 전세에 낀 아파트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400채 전세에 낀 아파트는 아니니까 여기서 공제하면 상관없죠. 현실하고 큰 차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600채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는 계약갱신 청구를 못한다고 했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월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720채는 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합치면 13,320채가 공급이 되죠.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 청구, 1차에서 계약갱신 청구했던 아파트가 14,400채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14,400채는 시장에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지만 20%는 청구 못한다고 가정했죠. 720채도 720채도 수요량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신규 5,000채가 있다 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21,120채가 되죠.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 대 수요량은 13,320대 21,120이죠.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1.51대 1이 되죠. 그래요. 그 전에 경쟁률이 어땠나요? 2.39대 1이었죠. 그런데 대폭 줄었죠. 1.51대 1.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 2년이 지나면 3년차 들어서면 안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보다는 높죠. 그 전에 1.32대 1이었죠. 근데 안정이 됐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안정이 됐다는 거지 생각보다 낮지는 않죠. 1.51대 1이죠. 그래요. 생각만큼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조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4년차도 마찬가지겠죠. 1년차 신규 계약한 이들, 그러니까 2년차 신규 계약한 이들이 또 하는 거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5년차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3년차 신규 계약한 이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3년차는 어땠나요? 전국 전세 아파트가 16,200채가 있죠. 16,200채가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했던 아파트가 2,880채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은 아파트가 13,320채죠. 그래요. 전세 아파트는 몇 채가 될까요? 전세 아파트 감소한다 했죠. 10%가 감소한다 했죠. 1,620채가 감소하죠. 이거는 2,880채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나요? 1,260채가 공급되죠. 그래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20%는 청구를
안 한다 했죠. 사정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2664채가 또 공급이 되죠. 그러면 총 몇 채가 공급이 되나요? 3924채가 공급이 되죠. 수요량은 몇 채 있나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가 불가능한 아파트 중에서 그래요. 2880채가 이제 전세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 수요량이 되는 거죠. 다시 또 전세집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20%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이들 중에서도 20%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했죠. 따라서 2664채가 또 수요량이 되죠. 그리고 신규 수요량 5000채가 있죠. 총 신규 수요량은 총 전세 아파트 수요량은 1544채죠. 공급량대 수요량은 3924대 1544죠. 수요자들 간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2.69대 1이 되죠. 또 대폭 확 증가했죠. 확인 가능하죠. 그래요.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이 된 3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된다 했지만 그것도 예전보다는 높죠. 그리고 또다시 폭등을 하죠. 5년차 되면. 그래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정책을 내놔서 그런 거죠.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능력이 없는 거죠. 뭐 계산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요. 전세 대란과 전세 폭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세 대란은 뭔가요? 전세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하는 걸 가리키죠. 시장에서 급감하는 걸 가리키죠.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격이 자꾸 상승하다 보면 구매력 없는 전세 아파트 수요자는 탈락하겠죠. 그래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탈락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가 거기서 멈추겠죠. 그래요. 전세 대란은 전세 아파트 공급량의 급감을 가리키고 전세 가격 폭등은 그렇죠. 전세 대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기간 내내 폭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상승하는 거예요.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세 대란은 원하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요.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정부에서 늘릴 수도 있겠죠. 민간에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없는 빨리 법이나 규제는 다 정책이나 법은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요. 너무 필요 없는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부가 전세 아파트를 공급해도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세 수요자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겠죠. 사라질 수 있겠죠. 타지역 주택매각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임차인으로 혹은 또 타지역의 임차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아파트 수요자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주택을 수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은 완화되겠죠. 굉장히 비참한 일인 거죠.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들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안 그렇죠. 물론 이제 3년 차에 좀 안정이 되긴 되죠. 하지만 5년 차에 다시 또 폭발하죠.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